나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대학 강의가 취소됐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계모인 수아는 보통 이 시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고 있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 신발을 벗으며 복도를 지나칠 때 수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수아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듯 숨을 삼켰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들어와. 나는 얼어붙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아는 다시 침대에 앉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계모의 손이 그렇게 가늘고 연약해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직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인데요? 수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 여자를 사랑했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아는 계속 말했다. 결혼 전에.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 내 아버지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했지? 안정된 삶을 원했거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아내가, 내 계모가 레즈비언이었다니. 아니, 과거형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현재형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나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끝났어.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요즘 들어서 이상한 꿈을 꿔. 내가 나오는 꿈.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수아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계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여자로서의 눈빛이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아가 손을 내밀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달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이, 나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수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 뒤로 보이는 그녀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지연아, 그녀가 불렀다. 얘기 좀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아가 먼저 말했다. 그날 말한 거 잊어줘. 내가 실수였어. 실수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울었어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외로웠어.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진짜로 보지 않아. 난 그냥 안정된 아내 역할일 뿐이야. 나는 물었다. 그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수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너를 보면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자유롭고 솔직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아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도 수아를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그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떨리는 손, 그녀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나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았다. 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함께 밥을 먹었고 가끔 영화도 봤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선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선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빴고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아는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줬고 나는 그녀에게 대학 생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서로를 전마와 지연이 아닌 그냥 수아와 지연으로 불렀다. 어느 주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연장했다.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말했다. 지연아, 산책 갈까?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밤바람이 선선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수아가 말했다. 나 결혼하기 전에 꿈이 있었어. 화가 되고 싶었어. 나는 놀랐다. 왜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여자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도 후회하세요? 수아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후회는 매일 해. 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수아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수아가 말했다. 지연아,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처럼 후회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수아가 나를 봤다. 뭐 때문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수아 때문에요.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계모가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그런데 나도 똑같아요. 수아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행복해요.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서로를 안고, 울고,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아주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서로를 안고 잤다. 키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두려웠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수아는 말했다. 우리 이거 잘못된 거지?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옳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행복을 이어갔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귀국했다. 출장이 일찍 끝났다. 우리는 당황했다. 수아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수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치챘다. 그는 나를 봤다.
지연이 너도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아버지가 수아의 방에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서 몰래 들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해. 너 다른 사람 만난 거지? 수아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나도 느껴. 내가 나를 안 봐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수아가 울었다. 미안해요, 오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누구야? 말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말 안 하면 이혼이야.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수아는 끝내 말했다. 지연이에요. 침묵. 긴 침묵. 그러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뭐라고? 수아는 울면서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정이 들었는데 점점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는 내 방으로 왔다. 문을 두드렸다. 지연아, 문 열어. 나는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너도 그랬어? 나는 울었다. 문 너머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나를 밀쳤다. 너희 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아가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둘 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쌌다. 수아와 나는 호텔로 갔다. 아버지는 집에 혼자 남았다. 호텔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수아는 말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원했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수아는 화가로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계모랑 딸이? 미쳤어. 우리는 서로만 의지했다. 수아는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게 맞는 걸까?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러나 고통은 계속됐다. 수아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는 싸우기도 했다. 서로를 탓하기도 했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다. 지연아, 우리 헤어질까? 나는 충격받았다. 왜요? 너한테 너무 큰 짐이야?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는 울었다. 수아 없이 못 살아요. 수아는 나를 안았다. 나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아파. 우리는 결국 헤어지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해졌다. 1년이 지났다.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암이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자 울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이해 못했어. 이제 너희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다시 우리만의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수아는 화가로 성공했다. 나는 직장을 잡았다. 우리는 작은 집을 샀다. 함께 살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우리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울음소리, 친척들의 비난, 우리의 눈물. 수아는 말했다. 지연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포기했을 거야. 나는 웃었다. 나도 수아 없었으면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기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그게 전부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맞다, 틀리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